네, 안녕하세요. 이유부학면외과 김종현 원장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주걱턱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부모님이 주걱턱이 아닌데도 왜 내가 주걱턱인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1960년대 이전까지는 그 안면골의 기형이 유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을 되면서 유전만이 이 안면골의 기형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유전이냐 아니냐 이렇게 명확하게 딱 한 가지로 정해진 해답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전적인 요인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이 두 가지가 안면골 기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학문적인 공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안면골 기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치아의 크기나 치아가 있는 위치가 그 영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격의 형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하는 손가락 빨기. 어렸을 때 이제 손가락을 빨게 되면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아간면 기형이 유발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턱을 움직여주는 근육에 의한 영향이에요. 그래서 연조직 근육, 피부들이 뼈에 영향을 주면서 기형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걱턱이 있는 경우에 왜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심미적인 목적만 있는 것 같지만 저작, 호흡, 발음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이 양악수술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교합일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치아들을 위에 있는 치아들이 전부 덮게 돼요. 부정교합 때문에 반대로 위에 있는 치아가 만약에 좁게 되면 아래에 있는 어금니가 위에 있는 어금니를 덮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밥을 먹을 때 볼살을 자꾸 씹게 됩니다.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앞니가 아래 치아를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끊을 때 아래쪽의 치아가 앞으로 나오면서 음식을 끊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만약에 주걱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앞니가 너무 앞쪽에 있으니까 음식을 끊을 수가 없죠. 앞니가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불편함을 주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주걱턱이 아니고 앞니하고 앞니가 이렇게 똑같이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기능적으로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금니는 이제 씹을 때 사용하는 치아이기 때문에 힘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는 턱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금니가 닿을 때 앞니도 닿는다 이렇게 되면 앞니의 수명에는 사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앞니는 이 어금니의 힘을 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어금니가 닿을 때는 앞니가 닿지 않게 이렇게 교합을 설정해 줘야 기능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걱턱이 있는 경우에 양악수술을 해야 되나요? 하악수술을 해야 되나요? 양악수술은 너무 무서운데 하악수술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는 부분,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는 부분이 송곳니거든요. 두 개 이제 송곳니가 원래 이제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의 사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치아가 송곳니고 이 치아가 송곳니예요. 그래서 송곳니하고 송곳니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래쪽에 송곳니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상 자리로 갔을 때 아래턱이 움직이는 양이 좀 많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송곳니 간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송곳니가 정상교합 자리로 갔을 때 아래턱이 이동하는 양이 좀 적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합 상태에 따라서 아래턱의 움직이는 양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하악수술만 한다는 거는 위턱은 안 움직이고 아래턱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전에 교합이 차이가 많이 나면 수술 결과가 좋고요. 교합 차이가 적으면 수술의 결과가 미미합니다. 교합에 따라서 하악수술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반드시 양악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걱턱이 있는 경우에 턱끝 수술만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 옆에서 봤을 때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나와 있고 이런 주걱턱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턱 끝 부분의 뼈를 보시면 턱 끝의 뼈는 굉장히 평평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아래 입술과 아래턱이 이마보다 많이 나와 있고 주걱턱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분의 턱 끝 뼈는 앞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양악수술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턱 끝 뼈의 위치를 뒤쪽으로 옮겨주면서 주걱턱의 느낌을 해소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첫 번째 경우에는
턱끝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턱끝을 뒤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턱끝 수술로는 주걱턱의 느낌을 전혀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주걱턱의 느낌이 있어도 턱끝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주걱턱은 유전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그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가장 적합한 치료가 뭔지가 중요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주걱턱 수술을 할 때 워낙 수술 전후 심리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에 미용을 위한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걱턱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기능적인 불편함,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술이 양악수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